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모래세무 40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심화 과정으로 오늘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소개한 내용처럼 액면가세이냐 시가가세이냐에 따라 가지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면가세, 시가가세. 제가 잉여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이거 누가 찾아보시게 될 텐데 법에도 안 나오고요. 아무 데도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액면가세는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잉여금이 가세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자, 배당이나 청산의 방법으로 액면 금액이 가세 표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회사의 지분이 이동되는 이벤트,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액면 금액이 아니라 시가를 가세 표준으로 삼게 되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세법은 주식 지분의 이동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하고 교묘하게 이동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되는 케이스가 항상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추세는 국세청을 기망하면은 반드시 처벌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놓으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자, 잉여금은 액면가액으로도 많은데 도대체 시가는 얼마나 더 많을까요?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잉여금이 17억인 회사의 주식 가치는 얼마일까?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이게 공식으로 있었으면 좋겠어. 일반인이 한 120% 정도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너무나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나름대로 한 세 가지 케이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과거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2020년, 19년, 18년도에 순이익이 항상 3억으로 꾸준하게 나오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그런 애들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 중에서도 1학년 때 3등하고 2학년 때 3등하고 3학년 때 3등하면 좋은데 1학년 때 전교 1등하고 2학년 때 전교 1등하고 3학년 때 반에서 10등하고 이러면 서울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폭이 있는 케이스에서 어떤 식으로 주식 가치가 변하는지에 대해서 법에서는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1을 보자고요. 케이스 1에서 잉여금이 17억인 그대로 둔 상태에서 순손익 가치가 3억을 부여를 받으면 주식 가치가 27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억 대비해 보면은 158% 정도의 업된 밸류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이스 2로 가보면은 2018년도에는 3억의 이익을 내고 2019년도에는 2억의 이익을 내고 20년도에는 1억의 이익을 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주식 가치가 얼마냐면 똑같은 잉여금 17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9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 가치를 가지게 되어서 한 110%, 120% 가까운 느낌의 주식 가치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페어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웃돈은 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어느 누구도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이익이 3억이 생겼다가 그 다음 연도에는 2억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 연도에 1억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 연도엔 빵원이 되고 그 다음 연도에 마이너스가 되고 어쩌라는 거야. 근데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영업활동을 해서 저렇게 되는 거는 괜찮은 게 나쁜 거지. 근데 배당을 해서 인위적으로 저렇게 만드는 거는 주식 가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행동이다라는 거를 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분명히 알아차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스 3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케이스 3 보면은 2018년도에는 3억 벌고요. 2019년도 6억 벌고 2020년도 10억 버는 이런 식으로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들처럼 굉장히 좋아하고요. 국세청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박수를 쳐주고 표창장을 줄 겁니다. 왜? 주식 가치를 보세요. 케이스 1하고 케이스 2를 대비해서 봤을 때 케이스 3은 똑같이 잉여금이 17억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기업 가치가 56억이 되어서 거의 300%의 이상에 육박되는 주식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케이스 4, 5로 뽑아보면은 500%, 1000% 회사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스 3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 밤길 조심하셔야 되고요. 운전하시다가 음주운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시속 60km 이상 달리시면 절대 안 되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액면으로 과세되는 건 내가 내 의지대로 배당을 하게 되면은 액면 17억에 대해서 과세를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사고가 발생을 한다라든지 내 주식을 아니면 사고가 아니더라도 누구한테 좀 주고 싶다라든지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때는 케이스 2 케이스에서는 그래 할만하겠죠. 근데 케이스 3으로 와버리면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56억에 한 20% 정도를 준다 그러면은 10억 이상의 돈을 줘야죠. 13억 정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13억에 대한 돈을 받고 주든지, 남한테는 땡큐죠. 근데 거의 자식한테 준다는 거, 중소기업은. 이제 차등배당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균등배당 하려고 봤더니 20% 정도는 주려고 봤더니 13억에 대한 증여세가 얼마냐는 거죠. 자, 다음 장에 보자고요. 그럴 줄 알고 자녀한테 증여를 한번 해봤습니다. 배당을 이제는 하려면은 차등배당이 재미가 없으니까 균등배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자녀 2명에게 주식을 각각 25%씩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를 한다고 갔을 때, 케이스 1에 해당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증여세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2억 7천이 나오게 됩니다. 한쪽 자녀한테 1억 3천, 1억 3천 이렇게 해서 2억 7천의 증여세가 나오게 되고요. 케이스 2 같은 케이스에서는 1억 6천이 나오게 된다는 부분인 거죠. 케이스 3 같은 케이스에서는 7억 7천. 자, 이 세 가지 회사가 잉여금은 17억이라는 똑같은 회사예요. 다만 어떤 때에 이익을 더 많이 벌었느냐에 따라서 주식가치 평가가 달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오는 상황은 좋은 상황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데 10억을 벌 기회가 생겼는데, 아니 나는 주식가치가 너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거래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나는 돈을 안 벌어도 좋으니까 나한테 발주를 주지 마. 이런 이상한 얘기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회사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일이 다 벌어지기 전에 당연히 문의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10억 버시는 분들을 제가 한번 일상생활을 딱 따져봤더니 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새벽 2시거나 아니면은 아침 7시거나 이런 시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엄청난 관심을 가지는 관리직에 종사하셨던 대표님이 아닌 이상은 벌써부터 지금 머리가 띵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식을 이동한다는 건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본인 급여를 2억 가져갔던 거를 5억 가져가고 7억 가져가고, 최근에 상담하신 분들 보면은 급여가 거의 8억 6천이에요. 연봉이 8억 6천이란 얘기예요. 그럼 세금을 엄청나게 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냐면은 잉여금이 17억이면 말도 안 해. 좀 요즘에 보시는 분들은 거의 100억이에요. 그러니 100억이면 자기가 정말 건강하다고 따졌을 때 세금은 50억. 건강하지 않아서 아까처럼 330% 케이스 3처럼 330%로 평가가 된다 그러면은 잉여금 100억이면은 330억이 회사 주식 가치가 되는 거고요.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잘못된다라고 하면 330억 곱하기 50%가 상속세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한 160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회사의 잉여금은 100억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16억을 은행에 빚을 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아주 웃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거짓말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파지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솔루션을 잠깐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잉여금을 출구 전략을 세워서 급여나 배당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빼가야 되는지, 빼가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공개를 하냐면요, 공개를 해봐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보여드리고 할 수 있는 분은 하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제발 좀 헤매지 마시고 연락을 좀 주세요. 자, 단독주주로 100%를 본인 혼자 가지고 있는 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자 보세요. 급여를 한 2억 정도는 가지고 갑니다. 잉여금이 17억인 회사에서 당기순이익이 한 3억 정도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급여를 2억도 안 가져가고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반성, 소주 한 잔 따라 놓으시고 반성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배당도 2억씩 해가야 돼요. 2억씩 해가도 17억 뺄라 그러면은
8년 정도가 걸리죠. 근데 회사가 멈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5억 벌 거고 그 내년에는 10억 벌 거기 때문에 배당 2억 정도 해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앞쪽에 있는 회사들은 돈이 없어요. 왜냐면은 계속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을 얼마를 가져갈지 급여를 얼마 가져갈지 몰라. 모르니까 안 가져가는 거야. 그럼 국세청에서 표창장을 또 줍니다. 너무나 잘했다. 나중에 50% 과세를 액면으로도 할 수도 있고 시가로도 과세를 할 수도 있고. 자, 단독주주인 홍길동이 가지게 되는 이 4억 정도를 가져가게 되었을 때 세금이 실질적으로 한 1억 1천 정도가 나오고요. 건보료가 한 2,800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급여를 가져가기 때문에 법인세를 4,400을 줄일 수 있어서 전체 세부담 효과는 1억이라는 금액이 나오죠. 자, 이 홍길동 님이 아까 있었던 앞전의 케이스처럼 증여를 해서 이렇게 2억 7천이라는 돈을 내고서라도 증여를 하고 나서 자녀한테 주식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자녀 1, 2에다가 이제 25%라는 주식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2억 중에 1억은 홍길동 씨가 가져가고 자녀 1이 5천, 자녀 2가 5천을 가져가게 되었을 때 세금을 계산을 해보면 총 소득세는 9,600이 나오게 되고 건보료가 2,300이 나오게 되고요. 법인세 효과는 똑같고. 그래서 2,800만 원만큼 우리 집안으로 따졌을 때는 아들의 통장에 들어가고 누구 통장에 들어가는 효과만 발생했지만은 집안으로 보면은 4억이라는 돈을 가져가는 건 똑같지만 세금은 2,800을 줄이게 됩니다. 대표님의 급여가 2억 원이고 주주에게 총 2억 원을 배당을 하는 경우 1인 단독 주주일 때보다 3인 주주 체제일 때 2,800만 원이 유리하다. 자, 케이스 1을 가정했을 때 증여세를 2억 7천을 내는 케이스에서는 2,800만 원만큼 유리한 조건을 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니까 이 부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10년 정도를 이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은 증여세를 2억 7천을 내더라도 10년이 지나고부터는 유리한 조건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고요. 케이스 2를 본다 그러면 6년 정도가 걸리고 케이스 3에 대한 케이스에서는 무려 27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자, 아까도 얘기했죠. 이걸 왜 공개해 드리냐면은 회사 사정을 이렇게 다 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계속적 결산을 하면서 저 같은 사람한테 그걸 계속 컨펌을 받으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투자를 얼만큼 해야 되고 연말에 가서는 배당을 얼마 해야 되고 중간 배당으로 얼마를 해야 되고 급여는 다시 얼마로 바뀌어야 되고 급여를 다시 얼마로 내려야 되고 다시 가지급금이 얼마를 발생할 것 같으니까 가지급금을 끌 수 있는 재원은 어디서 마련해야 되고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나중에 가서 소각으로 끄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 소각 문의해 보시는 분들의 잉여금을 제가 물어봤어요. 잉여금 얼마입니까? 100억이래요. 그럼 매년 당기순이익은 얼마 쌓이죠? 20억 쌓인대요. 그러면 그분이 길을 쓰고 이익 소각을 아무리 하셔도 저 잉여금을 절대로 끌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겠죠. 이 케이스에서 저희가 케이스 1, 2, 3를 보여드렸는데 급여가 2억을 한정을 시켰고 주식 가치가 케이스 1, 2, 3로 한정을 시켰지만은 저 케이스는 뽑아보면은 한 4,000가지 이상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저희가 보통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릴 때는 4,000가지를 돌리지는 않고요. 한 9가지에서 한 13가지 정도의 케이스를 돌려봅니다. 근데 그 9가지에서 13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는 제가 한 2014년부터 이것만 밥만 먹고 이것만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6년 정도의 결과물을 가지고 느낌만 보더라도 이분은 이 정도의 10가지 케이스만 돌려도 된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그래서 공개를 해드렸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심도 깊게 말씀을 드리려면은 유료로 문의를 하셔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맞이하여 또 다음에는 다른 케이스의 심화학습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을 만들기에 굉장히 기분 좋은 부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유익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